유명하고 맛있는 빵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빵지순례. 전국의 빵순이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맛있는 빵과 함께 또 이색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의 빵순이들, 저와 함께 빵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빵! 빵집이라고 다 같은 빵집이 아니죠. 맛은 물론 특별한 재미까지 더한 광주 이색빵집을 소개합니다. 이제 내 배가 빵빵. 광주의 대표 핫플레이스 양림동.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에 특별한 맛집이 숨어 있는데요. 네, 양림동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잖아요. 뭐 맛집도 많고 빵집도 많은데 아마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실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이곳. 고즈넉한 처마와 아기자기한 쪽마루가 있어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요. 푸릇푸릇한 대나무에 귀여운 판다 인형도 매력 포인트. 안녕하세요. 와, 들어오자마자 고소한 빵 냄새가 확 풍겨요, 여러분. 지금 스콘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와플도 두 종류나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제가 처음 보던 게 있는데 무슨 가스레인지 버너가 있고 서랍 안에 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드려도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무슨 메뉴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좀 생소하실 수 키트라고. 있는데 네. 진짜 체험형 디저트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쪽 위에 버너에 미닉빵 구워가지고 안쪽에 이제 버터랑 앙금 같이 제공해드리면 그걸 샌딩하는 작업까지 고객님이 직접 하셔서 드시는 체험형 디저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메뉴예요. 네, 네. 저 이거 한번 주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도와드릴게요. 빵집에 와서 직접 빵을 만든다? 마치 소꿉놀이 하는 기분인데요. 사실 이 키트, 앙버터 키트를 제가 굉장히 핫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굉장히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일단 이렇게 디저트랑 음료랑 같이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앙버터를 그냥 완성되어 있는 걸 드시는 게 아니고 네, 안쪽에 식빵을 네. 이렇게 양면을 다 구운 다음에 네. 이쪽 안쪽에 있는 앙금이랑 버터를 같이 샌딩해서 그 작업까지 고객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와. 앙버터를 네, 만들어서 드시는 상자입니다. 너무 네. 재밌겠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약불에 식빵을 노릇노릇 굽고요. 함께 나온 팥당금과 버터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 사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직접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뭐든지 정말 잘 굽거든요. 네, 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잘 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자주 네, 뒤집어주면서 맞아요. 잘 익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식빵이지만 식빵도 원하는 굽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고기처럼 손님들이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그냥 생으로 바삭한 거 촉촉한. 싫다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 버너 값은 빼주시나요? 취향에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저는 속이 꽉 찬 게 좋아서 함께 나온 재료를 아낌없이 올려줬습니다. 재료는 한 번씩 리필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때요? 맛있겠죠?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진짜 구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사실. 맛있어야 될 텐데. 너무 맛있어요. 우와. 근데 네. 이 바닐라빈 크림 소스가 진짜 신의 한 수. 너무 엄청 고소한 그 앙버터의 맛을 엄청 더 달콤하게 네, 맞아요. 감싸주는 맛이고 네네. 식빵을 구워서 그런지 바삭바삭한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너무 잘 구운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인기 만점. 시그니처 메뉴답게 오시는 손님마다 만드는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아니 저랑 똑같은 메뉴를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 앙버터 키트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 취향에 맞게 구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네. 같이 나오는 크림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꿀떡꿀떡. 저랑 같은 취향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강아지 디저트. 자, 일단 저만 먹으면 미안하니까 우리 댕댕이를 위한 디저트도 제가 한번 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구! 댕댕이를 위해 찾은 곳은 광주 증흥동. 짠! 저희 집 댕댕이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탕이에요. 제가 지금 설탕이와 함께 찾은 이곳에서도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가자! 우와,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귀여운 강아지 옷부터 다양한 장난감, 달콤한 냄새의 수제 간식들이 있는데요. 무설탕, 무방부제, 무색소. 이미 견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만 맛있는 걸 먹고 다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저희 댕댕이를 위한 음식을 제가 좀 만들어주려고 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 네. 직접 만들어서 체험하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와. 다 이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조금 걱정은 되지만 우리 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엄마 화이팅! 설탕이와 시밀러룩을 완성시킬 옷도 발견. 우리 설탕이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리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재료들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이게. 네. 강아지들도 달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새하얀 게 밀가루처럼도 보이지만 쌀가루예요. 오. 이거는 이제 일반 우유가 아니라 락토프리 우유라고 하는 우유인데 네. 강아지들이 유당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와. 그리고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갈아서 미리 준비를 해드렸어요. 만드는 과정 어렵지 않아요.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섞으면 되는데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탈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수제 간식은 직접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더라고요. 설탕아,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약 5분이면 노릇노릇한 빵이 완성됩니다. 이제 빵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대로 급여를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눈요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꾸미는 과정을 진행을 할게요. 네. 우유랑 한천 분말을 섞어서 강아지용 글레이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꾸며줄 글레이즈드 색소를 넣어줄 건데요. 네네. 색소는 식용 색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천연가루를 이용을 해서 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기 좋은 빵이 맛도 좋은 법. 천연 색소를 통해 알록달록한 도넛을 만들어줍니다. 토핑 재료들도 사장님이 손수 만드셨는데요. 종류도 다양해서 꾸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달달한 냄새에 설탕이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설탕아, 엄마 다 했다. 생각보다 만드는 건 간단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죠? 이제는 잘 기다려준 설탕이가 먹어볼 차례. 앉아.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먹어. 잘 먹네. 맛있어?
설탕 맛있어? 아주 그릇째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목이 막히지도 않은지 앉은 자리에서 2개나 먹어버린 설탕이 잘 먹어주니 만든 보람이 있네요. 직접 만들어 더 재밌고 함께 먹어 더 맛있다. 평범한 빵 대신 특별한 빵을 찾는다면 광주 이색빵집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요,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운찬 호랑이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요, 사연 많은 호랑이들이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호랑이 만나러 가보시죠. 강원 남북동 강당의 관문인 영월 관광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영월에 있는 호랑이들 만나러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영월 관광센터잖아요. 네. 호랑이 어디 있어요? 저희 2층에 전부 3개 요소로 해서 특별히 호랑이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만나러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진짜 호랑이가 있긴 있네요.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세상 호랑이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봤는데도 저 벌써 이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올해가 호랑이 해이거든요. 그래서 영월에서 특별히 준비한 호랑이 특별 전시회. 그래서 다양하게 그 조선 시대의 우리 선대 어른들이 생각하는 호랑이 상들,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나로 만나는 호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조선시대 호랑이 미나부터 현대 미나와 전국 미나 공모전 역대 수상자까지 다양한 미나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미나 속에 호랑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선대 어른들의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작은 고을, 동네마다 반드시 성황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산신령하고 그 앞에 호랑이가 딱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고, 우선 뭐냐면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인 산신이 계시고 호랑이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랑이. 그래서 상당히 아주 친근한 호랑이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정말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던 동물이 호랑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기운을 좀 느껴볼까요? 그림 좀 둘러볼까요? 네, 보시죠. 그림 속 벽사와 위험을 품고 있는 호랑이 미나.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도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호랑이의 얼굴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호랑이가 무서워 보이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역시 제 눈에는 너무 귀엽고 착한 호랑이로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무탈한 하늘을 기원하는 호랑이 미나 50여 점을 둘러봤습니다. 새해 정초 대문이나 문에 붙였던 적화도, 소나무숲 아래에 호랑이나 표범이 무리 지어 있는 장면의 군호드 등 그야말로 호랑이 미나의 모든 것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3개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담겨 있는 의미는 나를 지켜주고 좋은 기쁜 소식도 전해주고 오래도록 변함없이 늘 맑은 마음을 가져달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통 호랑이 민화뿐만 아니라 현대 작가들을 위해 새롭게 해석된 호랑이 민화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입구에 딱 적혀 있네요. 네. 오, 근데 저는 네. 영어를 정말 여러 번 왔거든요. 자주 네. 오는 곳인데 처음 봤어요. 그냥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안 보이고 네. 우리처럼 이렇게 천천히 걷게 되면 보이는 어개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개는 바로 생육신 조려 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 어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려 선생의 사적, 살아온 이야기를 비석에 새겨서 세워놓은 작은 동산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조개 선생이 호랑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올라가면 볼 수 있을까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가서 보시죠.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실까요? 청룡포와 장릉 사이 단종 임금의 숨결 가득한 이곳에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데요. 영월 읍지와 강원도지에 수록된 호배도강 설화입니다. 일단 올라오자마자 딱 커다란 호랑이가 보였거든요. 이 조려 선생과 호랑이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 진짜 궁금해요. 네. 여기에 새겨져 있는 비문은 정절공 어개 조려 선생 사적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비를 받쳐주는 몸통 및 받침은 대체적으로 거북이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호랑이가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호랑이로 선택되었냐 하는 것은 바로 1457년에 영월에 계셨던 단종 임금님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종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조려 선생이 청룡포 서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더니 호랑이가 다가와서 내 등에 타라는 몸짓을 하기에 그래 호랑이 등에 올랐더니 강을 건너주더라. 그러한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호랑이 몸통으로 세워놓게 된 거죠. 호랑이의 도움 덕에 조려 선생은 강을 무사히 건너고 단종 임금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월에서 의로운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월 읍내에서 민화 속의 호랑이 만나고 또 어개비원에서 전설을 듣고 영월 주천으로 왔는데 아니 주천에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요. 아주 그야말로 가장 의로운 일이 이곳 주천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1720년 숙종께서 승하하셨던 그 해에. 또 어떤 이야기가 호랑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입구에 호랑이가 있어요. 네. 확인을 하고 그럼 네.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궁금한데 얼른 가볼까요? 그럼? 주천면에는 의로운 호랑이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호랑이도 보이고 초가집도 보여요. 어떤 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숙종께서 승하하시게 되니 한양을 향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심효살이를 하신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호랑이도 같이 3년상을 지냈다. 이 공덕이 너무도 크다 하여 강원도 관찰사의 보좌관 관직이 정삼품이에요. 상당히 높은 분이 영어를 순시하다가 이곳 주천에 와서 그러한 아주 고마운 이야기를 듣고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서 후대의 길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호랑이 무덤, 의호총 비석을 세워놓게 돼요. 경자년 숙종께서 승하하셨을 때에 금사하가 호랑이와 함께 3년상을 지냈는데 3일 후에 3년상을 마친 3일 후에 금사하의 집 앞마당에 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공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로운 호랑이 무덤에 비를 세워놓으라.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공덕이 얼마나 크면 호랑이의 무덤을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금년은 정말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다음에 큰 용기를 주는 호랑이 해인데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호랑이 이곳 주천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또 한번 옛일을 기억하고 하신다면은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영월에서 만난 의로운 호랑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호랑이의 힘찬 기운처럼 올 한 해에는 힘들었던 일 모두 잊고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10일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한다고 해서 과연 확진자가 줄어들지.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서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죠. 아직 안전성이 완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들까지 맞추기 너무 불안하거든요.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 동안이고요. 3차는 접종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방역 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키즈카페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잖아요. 차라리 뭐 거리두기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편가르기 같은 느낌? 방역 패스가 일단은 뭐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너무 일반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에까지 피해가 될 만큼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거는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저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어디 가나 이제 아무래도 제한되는 점이 좀 많아지니까 이렇게 어린애들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연령까지 그런 방역 패스가 나중에 시행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게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다른 사람인데 그 피해를 안 끼치니까. 코로나를 정말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방역 패스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도 방역 패스 의무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방역 패스 시행 계도 기간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 현장은 어떤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입장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요. 입구부터 긴 줄이 수시로 생겼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방역 패스가 서툰 분들을 위해서 안내 직원이 방역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아까 이거 좀 잘못됐거든요. 얘는 좀 잘못됐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 눌러주시겠어요? 중간에 QR 체크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눌러주시고 그 화면에 맞춰서 찍으면 출입 완료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보거든. 그러니까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폴더폰을 가진 어르신과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하신 어르신은 크게 당황하셨는데요. 아, 2차까지는 했는데 그 접종 증명은 안 해 있어요. 앱에 안 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 혹시 2차 유효기간 한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4개월, 5개월 됐죠. 아, 그래요? 예, 3차 맞기는 아직 조금 좀 그래서 미루고 있어요. 방역 패스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 방역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종 완료 스티커,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증 뒤에 예방접종 스티커를 이용해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방문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심폴 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2번째와 3번째 방법을 주로 이용하셨는데요. 저기서 신분증 확인하면 여기서는 또 말해야지. 또 내라, 또 내라. 일부러 회피하는 건 없거든. 그거 다 하고 있는 다 했는데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어디든 가면 또 마찬가지라고. 어디를 가든 다 이건 일상생활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이 과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빨리 종식될 것 같아서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요? 어차피 좀 불편하긴 불편한데 지금 확진자도 몇천 명씩 나오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서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죠. 불편한 게 기계에서 인식이 빨리 안 돼. 그럼 오류가 있고 이 다시 또 조작을 해야 되니까 장시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기 지치니까 막 짜증내고 왜 이거 하는지. 들어가려면 되게 번거롭고 이거 카트기 이거 덜 달고 줄을 서니까 한참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방역 패스 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조치를 법원이 일시 정지한 겁니다. 지난 1월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에 침해한다는 학부모 단체의 소송 결과인데요. 사실상 아이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을 받고 또 교육을 받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적인 백신 접종에 이용한다는 거에 이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그 판결이 방역 패스가 완전히 철회된 것도 아니고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항고를 한다니까 학부모들은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이런 정부의 처사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방역 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자유라고 막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의무화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좀 고민되긴 했어요. 맞아야 되는지. 만약에 다시 의무화가 된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안 맞으면 아무 때도 못 가니까 공부에 지장도 있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은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침해 행위가 맞을까요? 국민들 스스로 이제 본인의 건강권,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실 본인 스스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재판부에서도 물어본 거가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운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를 계속 물어보셨는데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방역 당국 정부 측에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거. 그게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뭐 인과관계 증명 없어도 5천만 원까지는 배상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래야지 신뢰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행동이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 정말로 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을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백신 접종하신 분도 그렇고 미접종하신 분도 그렇고 미완료자분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역 패스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대 중에 개인의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논의를 하고 조절하면서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 좀 원칙을 좀 잘 정해서 적용을 하면 좋겠다. 결국은 감염 전파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방역 패스를 철저히 적용을 하자. 대형마트나 또는 백화점에서 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국한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특별히 방역 패스 적용을 안 하더라도 기본권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집중해서 실천을 한다면 좀 더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 밀접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다시 분석해서 방역 패스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그리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더 좀 해결책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편한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따라오라고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뭔가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신뢰도 가고 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겨울이라 하면 모름지기, 추위와 맞서며 추위와 함께 추위를 즐겨야 하는 법. 그런 다음엔 뜨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속까지 풀어주는 것이 순리이자 진리.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달려보기, 뜨끈한 겨울철 별미를 즐겨보기. 모두 다 가능한 경주 보문에서 나들이 한번 즐겨볼까요? 차갑게 놀고 뜨겁게 즐기자. 추위를 피하지 않고 추위를 즐기기 위해 나선 이지혜 리포터. 오늘 그녀 앞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겨울 좋아하시나요? 이 겨울이 추워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겨울 추위 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한번 겨울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주 엑스포 공원에 나왔는데요. 감독님, 저 오늘 뭐 하면서 놀면 좋을까요?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 탈 거예요. 아이스링크요? 스케이트? 저 스케이트 잘 타지도 못해가지고 보나마나 넘어지고 또 그러면 얼음에 옷 다 젖고 그럴 텐데 미리 말씀 좀 해주셨어야죠. 아, 방수되는 옷이 아니라 걱정이군요. 하지만 오늘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옷 젖을 걱정 말고 일단 따라와 보시라고요. 스케이트! 아이스링크!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거 아이스링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음이 아닌데요? 신기념 아이스링크 등장! 이름하여 얼음 없는 아이스링크를 소개합니다. 얼음은 아닌데 스케이트가 된다? 물도 전기도 필요 없다? 인공 아이스 패널을 이용해 넘어져도 옷 젖을 걱정 없이 겨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고요. 아이스 링크장 하면 생각나는 그 아이스 얼음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리 경주 엑스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링크장은 얼음이 아니고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아이스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굳이 얼음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인공 아이스 패널로 이 링크장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인공 아이스 패널을 사용하면 일단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냉난방
관련 시설 유지비가 일단 들지를 않고 넘어지거나 했을 때 옷이 젖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색 야외 스케이트를 즐기러 가볼까요?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요. 시간별 이용 인원도 제한이 있답니다. 안전장비도 대여해서 잘 착용해 주시고요. 발에 꼭 맞는 스케이트를 신어주면 준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타기에 앞서서 또 즐거운 스케이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얼음으로 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헬멧이나 장갑 꼭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스케이트화가 발에 잘 고정될 수 있게 신발끈을 꽉 조여서 발목을 잘 고정시켜 줘야 하고, 앞사람이랑 거리를 잘 유지해서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역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수칙 잘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즐겨볼까요? 이색 아이스링크장에서 즐기는 겨울, 쌩쌩 달려보고 싶은데 아이고 마음은 기면하지만 몸은 걸음마 중인 이지혜 리포터. 아유 괜찮아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죠. 능숙한 분들은 차갑던 겨울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신나게 달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얼음판인지 아니면 아이스 패널인지 잘 모르시겠죠? 타보니까 진짜 그 얼음으로 된 아이스 링크장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도 옷 젖는 게 무서워서 넘어지는 게 좀 겁이 나는 경향도 있었는데 뭐 젖을 걱정이 없으니까 마구막 넘어지면서 더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겨울 가기 전에 꼭 와서 한번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서 신나게 놀았다면 이번엔 뜨끈함으로 속을 채워볼까요? 재밌게 놀긴 했는데 몸이 좀 얼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몸 좀 따뜻하게 녹일 수도 있으면서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식당에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음식일까요? 국물 요리? 뜨끈하게 즐기는 겨울철 별미라? 그게 뭔고 하니? 무청 시래기였군요. 그렇죠. 겨울철에 요거 안 먹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겨울 식이섬유를 책임지는 시래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무청 시래기 맛있죠? 와 여기 시래기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 시래기를 삶아서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왜 그럼 시래기는 삶아먹은 건 아니었어요? 일일이 왜 딱? 아닙니다. 저희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말려서 이거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직접 껍질을 다 깝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껍질을 까야 부드럽고 거친 식감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래 손이 많이 가도 이 껍질을 다 벗깁니다. 이게 다 수작업이구나.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왔으니까 시래기 한번 맛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밥값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손질 좀 도와드리려고요.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잘라서 말리는 시간, 말린 시래기를 물에 불리는 시간, 데쳐낸 후 껍질을 벗기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음식이죠.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뚝배기에 담아서 네. 이제 시래기 삶은 육수를 넣고 그리고 몇 가지 양념을 해서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그릇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완성이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직접 해먹기는 힘들지만 겨울철 영양소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데는 이만한 별미가 없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시래기찌개. 보는 것만으로도 한기가 물러가네요. 드디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짠 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이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뭔가 손도 진짜 많이 가고 정성이 정말 가득 든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시래기 좀 간편하게 먹는 음식인 줄 알았더니 감사하게 이 시래기국 제가 앞으로 안 남기고 먹으려고요. 국이 아니고 시래기찌개입니다. 잠깐만요. 국이 아니고 찌개라고 하셨죠?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 국하고 찌개하고 뭐 차이점이 있어요? 국은 국물이 많은 음식이고 찌개는 건더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어쩐지 좀 푸짐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푸짐하게 이 찌개 제대로 건더기 딱 건져서 찰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한 밥 위에 된장 시래기 척척 걸쳐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최고의 겨울 별미죠. 온몸에 한기가 빠져나가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은 듬뿍 채워가는 기분입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 시래기찌개에 시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보니까 부드러운 순두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했고 또 우리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또 시래기를 또 껍질을 벗겨내고 나니까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또 아까 제가 스케이트 타고 오느라 몸이 좀 얼어 있었는데 여기서 찌개 뜨끈하게 한번 먹고 나니까 몸이 절로 녹는 느낌이 들면서도 또 에너지가 딱 충전이 돼서 저 스케이트 한 번 더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음 없는 아이스링크부터 이렇게 뜨끈한 시래기 순두부찌개까지 매력 만점 경주로 많이 놀러오세요. 시래기도 드시러 오세요. 차갑게 놀고 뜨겁게 즐기는 경주의 겨울. 얼음 없는 아이스링크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와 정성 가득한 겨울철 별미 시래기찌개까지. 올겨울 경주에 오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소 한 마리에는 무려 39가지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덩이의 소고기에서 발현되는 수십 가지 미각의 세계. 소고기 어디까지 드셔보셨나요? 수많은 부위 중 독보적인 맛을 지녀온 한우 특수 부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이곳에 한우 맛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골똘히 뭔가를 보는가 했더니 고기를 고르는 중이었네요. 무슨 고기야? 살치 어디 있어? 고기 좀 먹어본 아이들의 선택은 살치살. 이곳은 이렇게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뭐 갖다 좀 가장 좋아하는 게 살치예요. 부위별로 뭐 다 맛이 색감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맘대로 고른 고기는 숯불 앞으로 직행. 저마다 입안 가득 육향을 즐기며 고기와 하나 되는 시간. 어른도 아이도 한 점의 행복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우, 맛있어. 고기가 부드럽고 신선합니다. 육즙이 그냥 풍성하게 나오니까 하무다 보니까 맛도 고소하면서. 사장님이 직접 검선해가지고 고기를 직접 작업해서 주시는데 안 맛있는 부위가 없어요. 소고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곳에서는 고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사장님 덕분에 그날그날 신선한 고기를 최상의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숯불 중에 7번, 8번, 9번 있는데 최고 높은 등급이 9번입니다. 바라만 봐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선홍빛깔의 먹음직스런 한우 특수 부위. 엄청 맛있어요. 맛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렴하고요. 한 점을 먹어도 정말 퀄리티 있게 먹는 게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는 부위 같아요. 같은 특수 부위라도 고기 결이 틀리고 고기가 식감도 좋고 씹히면서 자동으로 그냥 목에서 쫙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쫙 넘어갑니다. 소고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삼합도 별미인데요. 키조개 관자와 양송이버섯 그리고 살치살을 함께 먹으면 그 맛은 어떨까요?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리고. 우와. 왕자 왕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기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요. 관자의 그 짭조름한 맛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버섯이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탁. 버섯 향이 좀 나죠? 쉴 틈이 없어요, 대표님. 너무 맛있는데요? 쉴 틈 없이 입을 즐겁게 하는 삼합에 이어서 이 집만의 히든 메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오직 이곳만의 특별한 맛. 한 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자 남녀노소 불문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핫한 메뉴. 대체 뭘까요? 고기가 들어가서 더 천국의 맛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아유,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우 청국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자르지 마시고 잘게. 잠깐만, 이거를 지금 여기다 넣으신다고요? 그래도 그런 대로 그 맛이 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구워진 소고기를 잘라 넣고 숯불 위에서 서서히 한 번 더 끓여주면 더욱더 맛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냥 이게 밥 따로 청국장 따로 먹어도 맛이 있는데 네. 한 공기를 청국장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살짝 끓이시면서 먹으면 죽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맛있습니다. 청국장 안에 밥을 통째로 넣고 두부와 밥알을 잘 으깨면서 끓여주면 청국장 죽으로 변신하는데요. 국물과 건더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감칠맛 대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늘 뭔가 아쉽고 늘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 청국장의 그 느낌이 있었다면 고기가 들어감으로써 완벽하게 박자와 조화를 맞춰서 제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부드럽게 목이 넘어간다. 식욕이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대로 드시면 딱입니다. 부드러워. 한우 맛집의 대미는 육회와 낙지의 합작품 육회탕탕이가 장식합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와 한우의 만남이니 그 맛은 말해 뭐하겠어요. 아, 그래요? 쫄깃한 육회에 꿈틀꿈틀 낙지의 조합까지 신선한 한우를 기본으로 한 다채로운 요리들이 몸 안 가득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고기에 낙지에 청국장에 탕탕이까지 지금 같은 때에 많은 분들이 기운차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저희 가게 오셔서 또 맛있는 한우도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맛 하나로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는 한우. 부위별로 맛 또한 다채로워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년을 맞아 귀한 한우로 몸보신도 하고 한우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